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그거에 대한 타깃이 되지 않았나. 오늘도 한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I25.1에 해당되는 질병이고, 이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는 보험회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보험회사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면서 그 담보명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담보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이고, 보험회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관련해서 소비자와 분쟁이 가장 많았던 게 어떤 질환인지 아세요? PD님? 협심증? 그렇죠. 예. 급성심근경색증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분쟁될 게 흔치 않지만, 협심증 진단받고 청구하신 분들의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50% 이상은 아마 문제가 되실 수가 있고, 스텐트 삽입이나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사의 소위 말하는 타켓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최근 들어서 분쟁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분쟁에 대한 원인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조금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그거에 대한 타깃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진단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 잘해 200만 원 이런 그렇죠. 시절도 있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1000만 원대로 올라가더니 네. 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건드리기 쉬운 타겟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입 금액을 경쟁적으로 높여놓은 거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300만 원, 500만 원 했던 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 크게는 3000만 원까지, 어린이 보험이나 아동들한테는 가입 금액이 더 높아지는 실정이 돼버리다 보니까, 가입은 받아놓고 이제 막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 왔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 있는 질병을 찾다 보니까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눈에 들어오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더 많아질 수 있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치료 방법이나 검사 방법 같은 것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발달할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협심증을 말씀드린 이유는, 허혈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거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 질환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관상동맥이 결국은 좁아지는 것이 협심증이고, 좁아져서 괴사까지 발생한 게 심근경색이고, 협심증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좁아져 있는 거를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관상동맥에 찌꺼기, 혈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를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다 라고 이제 코드를 내리는 건데, 죽상경화증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혈행이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혀 있으니까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협심증 환자인 거고, 경미한 사람들은 다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란 말이죠. 안에 내용은 같은데 그렇죠. 경미하냐 중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죽상경화성 심장병과 협심증으로 나뉘는 거고. 그거보다는 경미해도 통증이 있으면 임상적으로 협심증인 거죠. 가슴 통증이 흉통이 발생하면 이제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아니라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 교수님들은 협심증으로 보는 거고, 흉통이 협심증의 임상적인 증상과 동일할 경우에 협심증 코드를 내리는 거죠. 그 방사통,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나 등으로 뻗어나가는 등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계단으로 오르기를 했을 때 심장이 좀 빨리 떠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안정기에 조금 통증이 잦아들거나 이런 특징적인 호소들이 있으시면 관상동맥이 아주 경미하게 막히더라도 협심증 코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죽상경화성 심장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통증이 그리 심하지 않은 거고,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면
건강검진 통해서 발견이 되죠.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일반 무료 검진이 있고 비급여 검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급여 검진을 할 때 심장 혈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심장 그 관상동맥 CT를 찍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두 번째는 흉통이 급격하게 발생해서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관상동맥을 열어서 봤더니 되게 경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흉통은 관상동맥 때문에 온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러면 단순히 흉통으로 진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관상동맥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다 라고 해서 I251 코드를 부여할 것인가, 이렇게 교수님들이 고민하다가 관상동맥에 어찌됐든 찌꺼기가 있으니까 코드를 내려주셔서 청구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코드 부여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정말 I 코드가 맞아? I25.1 코드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몸이나 검사 결과 값에 대한 차이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코드를 부여하십시오라는 행정적인 지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대한 행정적인 코딩 지침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약관에 대한 해석이어서 법률적인 또 문제가 있느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말이 조금 무섭죠. 심장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볼 정도로 이 사람이 위중하냐 이거죠. 정말 심하면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갔을 텐데, 죽상경화성 심장병 부여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그냥 플라그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거나 죽상경화증이 미세할 정도예요. 미니멀한 거죠. 미니멀한 이 심장질환을 가지고 이 정말 무서운 죽상경화성 심장병 코드를까지 부여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험사는 그냥 통증이 좀 있어서 갔으니까 그냥 R 코드, 그냥 흉통 코드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네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생이 된 거니 그냥 G 코드나 이런 개인질환력과 관련된 코드가 적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보험사는. 그러니까 경미하니까 심장병으로 인정 못 하겠다 라는 게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급증했다 라는 거죠. 예전에는 검사 결과지 봤는데 플라그가 있고 죽상경화증이 있어. 그게 경미하든 많든 간에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됐네. 그러면 그냥 다 보험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뭘 하겠어요? 의료자문 하자. 이거 정말 심장병 코드가 가능한지 의료자문 해봅시다 라고 이제 보험사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